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이 준비한 채널에서는 외환거래란 무엇인지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FX 마진 거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방향 수익 구조는 FX 마진뿐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고, 스프레드와 만기일은 FX 마진이 통화 선물과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외환거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퍼플이라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개미도 할 수 있는 외환 투자라는 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많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 상황에선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주식 현물 시장과는 달리 선물 거래와 같은 파생 상품에서는 지수나 상품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코스피 지수나 달러 선물이 하락할 것 같으면 포지션을 매도하면 그만입니다. 파생 상품 가운데 하나인 FX 마진 거래도 이런 파생 상품 특징을 갖고 있으며, 상품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모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양방향 수익 구조라고 합니다. 갖고 있지도 않은 포지션을 매도한다는 점은 처음 파생 상품을 대하는 투자자들에겐 쉽게 다가서지 않는 개념입니다. 매수한다는 건 상품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서 상품을 산 다음 상품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남기고 상품을 팝니다. 그런데 포지션을 매도하는 것은 상품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상품을 판 다음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상품을 사서 차익을 남기는 것인데, 이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어 합니다. 상품을 팔았으니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계좌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FX 마진을 비롯한 파생 상품에는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갖는다는 것은 주식 현물 거래처럼 보유하고 있던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매도 포지션을 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FX 마진 거래에서는 유로 달러 통화상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그 통화상을 매도합니다. 가격이 하락한 다음 매도한 유로 달러 통화상을 사들임으로써 포지션이 청산됩니다. 그리고 떨어진 가격만큼 수익을 얻습니다. 이에 비해 주식 현물 시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값이 올라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방향 수익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식 현물 시장에서도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공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주식을 빌려 주식을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되사는 것이지요. 공매도는 이미 발행된 주식이 있어야 하고 다시 그걸 팔아야 하는 것이지요. 몇 년 전 모 증권사에서 발생한 유령 주식 매도 사건은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현물 시장에선 보유하고 있는 상품 가치가 올라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방향 수익 구조이지만, 파생 상품의 일종인 FX 마진에서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레드라는 말을 들여봤을 것입니다. 외환거래 경험이 없다 해도 말입니다. 스프레드라는 말은 금융시장 곳곳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선물 거래에는 스프레드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만기가 닥친 최근 월물을 만기가 남은 차월물 등으로 넘길 때 사용하는 거래 방법입니다. 그런데 FX 마진 거래에서 스프레드는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 간 차이를 말합니다. 외환 거래는 이중호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나인 주식이나 통화 선물과는 달리 외환 스포 거래와 FX 마진 거래에서는 가격이 두 개라는 점은 우리 함께 공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창구 너머로 환율 시세판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환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이 사실 때 가격, 고객이 파실 때 가격 두 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바로 이중호가입니다. 이렇듯 외환 거래에서 스프레드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차이를 말하는데, 이 스프레드는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과 FX 마진 거래를 중개하는 FDM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일반인이 은행에서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교환할 때
고객이 달러를 팔 때 가격이 고객이 달러를 살 때 가격보다 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싸게 달러를 사서 비싸게 고객에게 파는 것이고 그 차이는 고스란히 은행의 수익이 되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FX 마진 거래에서 스프레드는 은행과 FDM의 수익이 됩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세금은 물론이고 증권사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비해 FX 마진 거래에서는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FDM은 이미 스프레드에서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회사 운영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FX 마진이 국내에 도입됐을 당시 국내 중개사들은 스프레드 외에도 따로 거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스프레드와 수수료,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요. 한 선물회사에서 FX 마진 거래를 론칭하면서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벌였는데요. 이벤트 기간이 끝나도 수수료를 면제해줬고 다른 선물 중개 회사도 수수료를 면제해주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통화 선물 거래에서는 스프레드가 없습니다. 선물 거래소에서 기준 통화에 대한 각비교 통화의 가격이 표시될 뿐이지요. 선물 회사에서는 스프레드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스프레드가 일정하게 유지된 채 고객에게 호가를 제공하면 고정 스프레드를 사용하는 것이고 스프레드가 수시로 변하면 변동 스프레드를 채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에는 고정 스프레드를 제공하는 국내 회사와 변동 스프레드를 제공하는 회사가 모두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 회사들은 모두 변동 스프레드만 서비스하는 모양입니다. 상품을 팔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사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에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계속 달라지는 건 당연할 것이고 따라서 스프레드는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을 테지요.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 호가창을 들여다보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수시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변하는 호가 때문에 주식 시세 역시 오르내리지요. 그런데 고정 스프레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FDM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스프레드 이상 스프레드가 커지면 그 부분만큼은 FDM이 손해나 이익을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변동 스프레드라고는 하지만 거래를 하다 보면 스프레드 변동폭이 통화별로 또는 시간대별로 어느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거래가 비교적 한산한 아시아장에서는 스프레드 변화가 별로 없고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스프레드가 시시때때로 크게 벌어지거나 줄어드는 식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스프레드 크기가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커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스프레드가 커졌다가 순식간에 평소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크게 벌어진 스프레드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가 손절매되어 손해로 청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들은 FDM이 고객들을 상대로 장난을 친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도 호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매수 호가만 크게 변해 손절 주문 넣은 가격까지 가격이 떨어져 손절매가 발생하고 얼마 뒤 스프레드는 평소 수준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말입니다. FDM에서 고객을 상대로 스프레드로 장난을 치고 있는지 여부는 소문만 무성할 뿐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중소규모의 외국 FDM에서 이런 방식으로 시세 조작을 한다는 말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 공신력 있는 중개회사를 선택하고 변동 스프레드 폭이 그리 크지 않는 통화상을 고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회사를 통해 FX 마진 거래를 할 경우 FDM에 대한 위험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